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영님 목소리가 너무 기운차서 아유, 듣기가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요? 네, 이렌시스 5,900원에 15%요. 5,900원에 15% 네, 이렌시스요. 네. 이거 언제 들어가셨어요? 지금 한 달 됐는데 계속 이렇게 조금씩 더 사가지고 5,900원이 된 거예요. 드디어 지금 평단가가 지금 오늘의 5,900원 이랑 네. 똑같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손실도 뭐 수익도 아니지만 이 상태가 좀 그래도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네. 궁금한 거 듣고 싶은데요.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저 매도가요. 어느 좀 손절가랑 이제 매도가. 탈출하나.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대표님, 네, 지금 이렌시스요?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들고 가면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럴 때는 타점을 우리가 좀 목표가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사실 이렌시스는 저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그쵸. 있는 종목이에요. 그때도 지금 비슷한 가격권이었던 것 같고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그때 메시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차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시청자님 고민 이런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체크해놨던 가격권이 있네요. 딱 여기 6,500원. 정확하게 이번에 기록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밀리는 모습인데 크게 보면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가격이 5,900원 그리고 지금 비중은 15%이기 때문에 현재 딱 정확하게 매수가 근처까지 딱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좀 물을 타셨다. 즉 코스트 에버리징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오늘 올라오면서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먹고 팔 수 있는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치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6,500원 동일하게 제시를 할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은 그 시청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렌시스가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시는 거죠? 그리고 왜 올라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뭐 복핏 그거 때문에 예. 예, 맞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즉 삼성은 웨어러블 로봇 보핏 출시가 원래는요 9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지연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기대감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쪽이 하고 있는 쪽이 보안 솔루션 부품 쪽을 모듈러스 제품을 삼성전자와 코웨이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보핏 쪽에 들어가는 이런 감속기 그냥 감속 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제조를 하는 쪽이에요. 특히나 이제 SBB 테크와 함께 보핏의 감속기 공급하는 공식적인 업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핏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으로 이제 평가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6,5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지만요. 분할로 6,500원 넘어가면 한 번에 파지 마시고요. 지금 15%니까 5%, 5%, 5%세 번에 걸쳐서 나눠 팔자. 그리고 6,500원 이런 부분이 넘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아침이나 뭐 이런 장중에 보핏 관련돼서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 반응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보핏 기대감으로 인해 이 주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신저가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일단 목표가까지 오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평균 매수 단가까지 온 부분에 있어서는 축하를 드리고 6,5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니까 넘어가게 되면 분할로 팔고 6,500원 오지 않았더라도 이런 보핏 출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5,000원 말씀을 드려볼게요. 5,000원. 야. 시청자님, 보핏이라는 키워드가 막 나오면 그때는 좀 비중에 대한 축소 필요할 것 같고요. 6,500원 그때 나올 때는 분할로 해서 이익 실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저희 커피 쿠폰 드릴 예정이거든요. 방송 네.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아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 이분은 수익 보고 분명 나오실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죠? 목소리에서 뭔가 밝음과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게 느껴져서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할 때도 잘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목소리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또 저는 잠재의식이 그쪽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 부정적인 부분만 보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에 뭔가 밝음과 희망이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결국 내 잠재의식이 날 수익 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원금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지치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긍정의 메시지 한마디 딱 해주신다면요. 긍정 메시지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장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국장 뭐 힘들다 어렵다 욕해봐야 내 얼굴에 침뱉기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일수록 이제 점심시간인데 주실랭 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기운 내셔가지고 우리 원금 회복할 수 있으니까 꼭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 네, 청년님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튜브를 보니까 올 무지개님이 빵 터졌어요. 이렇게 댓글 보내주셨고 우리 마르티님은 우짱 모두 성투하세요. 이런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잠재적인 약간 이런 좋은 에너지들이 꼭 필요한 것 같죠, 투자할 때. 그래서 우리가 또 이분의 사연을 만나봐야겠어요. 우리 애청자분의 사연을 안 볼 수 없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올 무지개님 사연이죠. 18,393원에 4% 비중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950원에 등락을 이어가고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평단가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만회할 수 있을런지 비중 작으니까 어떻게 조금 더 키워볼까요? 아니면은 작으니까 그냥 차라리 다른 교체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교체하자. 교체를 하는데요. 지금 타이밍 자체는 옆으로 횡보하는 중이니까 현 시점에서 바로 이제 그 팔기보다는 오늘 당장 팔기보다는 또 딥페이크 관련된 얘기가 한 번씩 나오면서 그쵸. 보안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들썩들썩 받을 때 하잖아요. 그때 가서 좀 갈 거 상관없이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다행히 비중은 4%밖에 되지 그쵸. 않기 때문에 그냥 매매로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딥페이크 관련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가부에서 국회 상임위 이런 부분에 상정이 되었고 통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벤트 이런 쪽은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간 조정 뚜렷한 지금 현재는 방향성을 띄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박스권 상단이 현 시점에서는 대략 한 16,000원 그리고 하단은 대략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 좁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18,300원대 이 가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뉴스로 인해서 또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있을 때 한번 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즉 교체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관련 내용 체크해 보시고요. 또 딥페이크 관련된 이런 이슈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이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와 더불어 또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시장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 4% 비중만 그대로 유지한 채 좀 관망하는 관점에서 지켜보고요. 손절 라인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12,000원권이 박스권 하단 바닥으로서 인식이 되는 부분이니까 손절 라인은 제가 종가 기준 12,000원 제시를 해드리니까 현 시점에서 대략 14,000원에서 12,000원이면 2,000원 정도 빠지게 되면 그때 가서 손절하는 형태로 한 손절 라인은 현 시점에서 15% 정도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사신 가격이 18,000원대긴 하지만 16,000원 이상 윗선부터는 가격적인 부담, 저항으로서 이렇게 작용하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목표가로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니까 16,000원과 12,000원 각각 가격적인 부분 점검을 하시고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가는 12,000원에 이탈되면은 그땐 좀 손절하시고 16,000원까지 좀 눈높이 목표가는 잡아주셨네요. 일단 교체 매매에 대한 관점
관점이니까 잠시 뒤에 또 대표님의 공략주 꼭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무지개님이 잘 감사합니다. 잘 기억했다 대응할게요. 피드백 바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마르틴님은 한동안 못 왔습니다. 주슐랭 딜 사이트에 너무 아쉬워요. 자주자주 좀 오셔가지고 종목 고민들도 남겨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틴님. 그러면 저희 문자도 한번 만나볼게요. 5768번님이 나노신소재요 라고 하시면서 14만 원에 40% 목표가까지는 좀 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이런 사연이 올려주셨습니다. 94,000원대니까 지금 좀 올라가려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밸류업 지수 편입은 됐거든요. 그러면 네. 주가가 좀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네요. 밸류업 관련돼 가지고 좀 깜짝 포함된 것 자체는 맞는데 시장에서 또 이제 정부에서는 밸류업 지수 발표한 이후에 연중이라도 이런 벤치마크 지수를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빠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참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그 패시브 자금 유입과 더불어서 또 ETF 자체를 추가적으로 지금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4분기 중에. 그쵸.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 종목이 교체,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과 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지 시장을 주도 섹터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기존처럼 고점을 높여나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좀 많이 놓여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현 시점에서 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40%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비중이 낮다면 한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코스트 에버리징 관점에서 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 자체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2차 전지는 바스켓 섹터로서 같이 가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셀업체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3분기 실적, 어닝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여지고 있고요. 2분기 적자에서 3분기 약 5천억까지 대략 시장 추정치가 4,950억 정도인데 그 부분 좀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1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동안의 시장은 발목을 잡았던 요인인 메탈 가격 이러한 부분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기준으로 기존에 59.5위안에서 지금 62.5위안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점을 잡아주고 올라오는 모습이 리튬 가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 가격 또한 제가 지난주 체크를 했었을 때 기존 그 저점이 톤당 15,600불에서 16,600불로 저점 대비해서 1,000불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던 이런 메탈 가격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최근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물려서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트 볼게요. 매수가가 14만 원이에요. 꼭 이게 징크스 같은데 내가 사면 고점 뭐 이런 것들 그죠? 단기 고점에 물리셨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4만 원에서 최근에 6만 8천 원까지 이렇게 6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별 나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돌파 나오면 산다. 즉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라인 이런 부분은 최근에 돌파가 나오고 고점 매물대를 약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라면 한 5만 지금 4만 5천 원대, 4만 6천 원대 이런 부분이 안착을 하는 모습이 9만 5천 원대 이 부분이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한 차례 정도는 더 살 수는 있지만 지금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애매하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바닥 탈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같은 이쪽은 CNT 도전제, 음극재 쪽 CNT 도전제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음극재 쪽에 들어가 있는 뭐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같은 경우 실리콘 파우더 쪽이죠. 실리콘 첨가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래도 바닥 탈출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에코핸드링 같은 이런 전고체 이러한 종목들도
고점과 저점을 높여 나가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노 신소재까지도 같이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현 시점에서 홀딩을 하면서 지금 따로 목표가, 손절가 제시 안 하고 일단 시간에 녹이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뭐 목표가나 손절가 지금 제시는 안 해드릴 거고요. 일단 좀 홀딩하고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는 좀 들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상황이 하신다면 다시 문의 주시고요. 일단 시간 지나면서 상황 보시고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68번님 저희가 응원할게요. 지금 너튜브 보니까 마이클 23님은 물려야 장투하죠. 이렇게 또 진짜 긍정의 회로를 좀 돌리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요. 장투를 원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장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제작진 분들이요. 전화나 문자 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햄버거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PD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다 선물을 뭐 주시는 느낌이에요. 무슨 일인지 오늘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6958-9082번 그리고 문자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 고민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또 선물을 많이 주는 프로그램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2844번님의 문자 먼저 볼까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41,000원이고요. 화장품 전문 대표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잘 가다가 오늘 빠졌는데 이거 정리해도 될까요? 41,000원 평단가 비중은 한 10% 정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뷰티 전문가님께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약간 뭐랄까 괜찮습니까?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신감 가지세요. 네, 그래도 됩니다. 피부에 양보하는 거니까. 그니까요. 또 이것도 피부가 먹는 거니까 맞습니다. 먹거리 전문가로서 이제 뷰티 그쪽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 네. 최근에 뭐 실리콘 투 VT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메카 코리아도 최근에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 맞아요. 나타났었죠. 근데 왜 오늘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사실 뭐 그 지금 보시게 되면 10월 2일이잖아요. 9월달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월요일날 좀 선 반영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3분기는 원래 그 비수기거든요. 선케어 제품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이제 화장품은 여름철의 비수기고 보통 연말 쇼핑 시즌 넘어가게 되면 4분기, 1분기 넘어가면서 이런 부분 성수기 접어들게 되는데 3분기에도 최근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OEM, ODM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 그리고 한국 콜마처럼 선케어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들 수가 있는 거죠. 코스메카 코리아는 자회사로 잉글우드 랩을 가지고 있고 미국 쪽에 관련된 GMP 인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된 수출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 화장품 OEM, ODM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은 실적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시장의 눈높이 자체도 꾸준히 올라오면서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났었죠. 아쉽게 10만 원 돌파는 못했지만 최근에 98,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 자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4분기 본격적인 쇼핑 시즌 접어들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자체는 좀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을 복기를 해보면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세게 났고요. 자회사인 잉글우드랩은 미국 쪽의 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쪽은 어닝 쇼크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관련 내용을 브레이크다운 해봤더니 관련 공장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오히려 3분기, 4분기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고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41,000원이에요. 그러면 현 시점 사신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 더블업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비중이 10% 이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면 한 절반 정도만 챙겨가시고 절반은 좀 더 가져가 보지 않을까, 가져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원 이상 윗선까지도 목표가 잡아놓은 리포트들을 꽤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추세 추정 관점에서 일봉이 아니라 주봉상 추세 꺾이기 전까지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 보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절반은 좀 챙겨가되 나머지 절반은 주봉상 20선 저는 지수저가 14인평 사용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 추세선 위치하고 있는 76,000원 이 부분이 깨지면 나머지 절반도 팔겠다. 즉 지금 절반 챙기고
절반은 76,000원 깨지면 팔겠다. 그러면 지금 수익 나는 것 자체도 챙겨가면서 이 흐름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세 추정 관점에서 좀 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좀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지금 좀 절반 정도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져서 또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잔량으로 트레이딩 하시면서 쭉 한번 들고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844번님은 햄버거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꼭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카니님께서 뷰티 전문가가 아니라 부티가 난다. 이런 거 보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또 대표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고요. 부티나는 비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특별히? 부티나는 뭐 특별한 비결? 네. 뭐 이런 거라도 있을까요? 사실 저 울고 있거든요. 지금 울고 계세요? 왜요?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네.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다 관심도 들고 계신 분도 많고 많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커밍아웃 하자면 저 삼성전자 물려 있습니다. 그래도 기운을 내고 네.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우리 네. 한국 증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 네. 기운 내시고 이 방송 통해서 용기 팍팍 그리고 또 좋은 기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전을 들고 계신 모든 국민전자 주주 여러분 힘내시고요. 뭐 이렇게 또 빠지면 좋은 날 또 오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또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대표님. 종목상으로 올라왔어요. 0435번님이 삼성전자 네. 6만 원, 비중 50%예요. 그래도 이분은 뭔가 타 좀 잘 잡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사연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시가 부분에 6만 원 초반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6만 원이 살짝 깨졌다가 그쵸. 지금 다시 한번 네, 좀 회복되면 6만 수익권이에요, 1,800원까지 이분은? 예, 올라오는 부분이고 비중이 50%면 일단 지르신 거거든요. 이 잘 정도- 질르신 것 같아요. 잘 지르신 것 같아요. 네. 참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요. 진짜 대단하시면 이런 게 정말 투자 네. 잘하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추세 하락하는 종목에 엇박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을 잘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 일단 잘하시는 분이네요. 축하드리고 네. 50 지금 50% 비중이니까요. 저라면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과 저점을 낮춰나가는 계속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쉬는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3% 넘게 빠졌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지난주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맥쿼리까지도 지금 투자 의견, 목표가 하향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났었죠.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그 목표가를 6만 원대, 기존에 12만 5천 원에서 6만 4,500원인가요? 목표가 자체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었고 구체적인 근거로 최근에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 이런 부분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 마침 8월 달에 이런 스팟 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자체가 같이 나타났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핵심 고객사 여기서는 엔비디아가 되겠죠. 엔비디아향 HBM3E 5세대 물량 자체의 이런 양산 물량을 납품하는 부분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감을 같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는 계속 밸류에이션 콜 자체가 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요. 올해 말 기준으로 장부가 보시면 대략 한 5만 7천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 최근에 감익이 나타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6만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는 충분히 찍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6만 2천 원 언더라면 지금 내년자 기준으로 보면 PBR 1배 미만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역사적 평균을 보면 우리가 1배 미만을 봤던 가격은 닷컴버블 붕괴했을 때나 그 리만 사태 때 그리고 그 중국에서 지금 나타났었던 관련된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때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0.96배까지 떨어졌었던 코로나 위기 이거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는 사실 기계적으로 지금 속도 조절만 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10월 8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동안에 안 좋았던 실적 추정치 하향을 오히려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돌릴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목표가가 매수가가 6만 원이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최소한 좀 일부 단타로 들어가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싼 가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50%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챙기고 절반 정도는 끌고 가는 형태로서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로 목표가 제시는 없이 일단은 빨리 추세를 반전시키기를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도도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10월 8일 실적 발표 요거를 좀 잘 보시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또 잘 갈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거다. 일단 어느 정도 챙기시고요. 남은 걸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수익 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진짜 잘하시는 분은 엄청 잘하시네요. 많이 배웁니다. 9374번님 화천 기계 이분은 이걸 들고 계시는데 3,150원이고 20% 비중입니다. 햄버거 교환권을 주신다길래 그리고 보유 종목 추세도 궁금하고 해서 겸사겸사 연락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솔직하시네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거래 재개한 후에도 화천그룹이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뭐 올랐다 또 빠졌다 아주 막 얘기가 많은 종목이라서요. 뭐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가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네. 이쪽은 지금 그 FN 가이드 경영권 문쟁은 지금 1대 주주, 2대 주주로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FN 가이드와 주가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화천 기공, 화천 기계 이런 쪽을 보시려면 FN 가이드부터 먼저 봐야 돼요. FN 가이드 보시면요. 최근 고려아연도 그렇지만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게 최근에 시장은 하나의 띠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하는 거죠. 최근 보시면 주가 자체는 대략 한 10,000원 전후, 10,000원 초반 부분, 한 11,000원, 12,000원 부분에서 주가는 어디까지 급등을 해버렸죠? 38,450원. 그러게요. 즉 최근에 한 3배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거래 정지 이후에 지금 현재는 급락 전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까지도 드라마틱하게 빠지나요? 그렇죠. 10월 30일 날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에 그 임시 주주총회를 불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 주총을 불러놨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전 대표와 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서로 간에 치고받는 이런 의결권 대결이 이번 달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왜 화천기공, 화천기계 얘기하면서 FN 가이드 얘기를 했냐? 네. FN 가이드 주주 구성을 보시면 화천기공 외에 12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천기계, 화천기공 이런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같이 봐야 부분이에요. 되는군요. 그렇죠. 1대 주주,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N 가이드 주가 보면서 그럼 화천기계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화천기공을 보겠습니다. 차이만 있다 뿐이지 최근에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게 화천기공이고요.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화천기계 기계는?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 첫 정도 그림이 차이만 있다 뿐이지. 똑같네요. 급등 이후에 또 급락하는 급락이 좀 이런 나오고.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3,150원 그러면 다행히 지금 사신 가격 비중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매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3,150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3,025원으로 소폭 물려있긴 하지만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급등, 한 3배가량 급등을 했다가 급락이 나오는 FN 가이드 주가 흐름을 지금 화천 기계나 기공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도 2,500원에서 거의 한 4,500원까지 거의 한 2,000원 가까이 올라오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자체가 대략 한 2,600원 선 이런 부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신 가격 3,150원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들의 이익이 너무 커지는 것 자체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내가 산 가격이 3,150원이면 한 10% 정도 손절 라인 이런 것들을 잡게 되면 약 2,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 라인 자체는 한 10% 정도로 적게 2,800원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이번에 기록했던 4,500원 이게 내 원금 같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음봉, 낙폭의 한 50% 정도 되돌림 이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대략 50% 정도라면 한 3,700원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보면 한 3,500원 정도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목표가 말씀드리니까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800원 체크를 하면서 좀 제한적인 등락 범위 내에서 트레이딩 하십사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손절
목표가 2,800원이고 3,500원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기술적 반등을 좀 기도하는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면 사실 경영권 분쟁이라는 걸로 급등락의 차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도 고려아연이 핫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를 좀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략 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 이것 좀 한마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쪽은 일단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거의 반반으로 갈려요. 이쪽 고려아연과 지금 영풍정밀을 사야 된다 하는 쪽 반. 나는 이제 밸류나 가치 쪽에 집중을 하고 이런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나는 산다? 안 보겠다 하는 분들이 반반으로 갈립니다. 그럼 대표님은요? 일단은 저도 사실은 후자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심스럽게 좀 줄 서봐도 되지 않을까? 오, 진짜요? 왜냐하면 지금 수년 만에 지금 이렇게 큰 판이 열렸다 이렇게 바라보고 쩐의 있는 전쟁이라는 상황이에요. 얘기까지 쩐의 있잖아요. 전쟁이죠. 왜냐하면 고려아연이 연간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벌어요. 1조 원 벌어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 이런 정년, 재련 기술 관련해서는 관련돼서 글로벌 1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요. 고려아연 지금 이익단 이런 부분을 보시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시면 한 1조 원까지 이렇게 벌어들이는 모습 같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런 이슈 타겟을 받았던 게 최근에 이제 뭐 배임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수익성이 이렇게 악화된 데 따른 기존의 최은범 회장의 경영권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도마에 올랐었고 기존 영풍 측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이런 배임적인 부분과 최근 SM 시세 조정 이런 것도 관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치고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영풍 측과 그리고 손을 잡은 MBK 측 이쪽이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불렀어요. 그렇죠. 75만 원까지. 그렇죠. 75만 원까지.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75만 원까지 불러놨죠. 그리고 공개 매수 기한은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인데 공개 매수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가격 올릴 수 있는 시기가 10일 전이었으니까 9월 24일까지 원래는 불러야 되는데 휴일 감안해서 9월 26일까지 딱 기한이었었고 9월 26일 날 기존에 고려아연은 66만 원에서 75만 원 그리고 고려아연 지분의 1.85%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을 2만 원 에서 2만 5천 원까지 높여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최은범 회장은 이제 이런 부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대항 공개 매수 이런 부분을 부를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발목을 잡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풍 측에서 MBK 측에서 제기한 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그 지분을 매입하는 거는 이거는 반칙이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자체를 영풍과 MBK 측에서 내놨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치를 보면요 이런 부분을 기각을 시켰어요. 즉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여기는 75만 원을 불러놨는데 고려아연 측은 80에서 85만 원까지 그쵸. 우리 올려잡을 수 있고 영풍정밀이 키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1.85% 지분이지만 가져오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3.7% 이상 가치를 하는 거잖아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2만 5천 원이 아니라 3만 원까지 올려 잡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게 되면 지금 1조 원대가량 돈을 벌 수 있는 이 회사를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공동 경영하다가 65년 만에 이번에 파탄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한 쩌는 전쟁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개 매수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75만 원에서 그 이상이라면 지금 고려아연 가격이 70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자체는 하방으로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충분히 참여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뷰가 상당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쩌는 전쟁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의 한 10% 비중이라면 충분히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 빠질 때 따라갈 수 고려아연을? 있지 않을까.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영풍정밀. 둘 다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경영권 분쟁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아예 쉽고 내가 이해 잘하고 있는 걸로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때 쩐의 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좀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영풍정밀과 고려아연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키가 되는 건 영풍정밀이라고 하니까 관련한 주가 추이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방송으로 지금 아까 보내주셨던 9374번님 저희가요 또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 보내드릴 거예요. 2시 이후에 070 번호로 제작진이 전화 갈 겁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지 마시고 꼭 받아주셔야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문자 하나만 더 갈까요? 5990번님이 JYP 엔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55,000원에 지금 10%
정도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궁금합니다라고 하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권에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JYP 엔터. 뭐 이제 성수기의 시즌이 다가왔다. 엔터주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엔터 산업에 대해서 좀 대표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JYP 엔터와 SM은 이번에 밸류에 포함이 되었고 하이브는 포함이 안 안 되었죠.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면이 의아했죠?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도 보면 이런 JYP 엔터나 지금 SM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만 하이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게임 쪽에서 크래프톤은 빠지고 NC소프트는 들어갔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인덱스 자금 유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패시브로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 관련된 이 엔터 쪽 산업 리포트를 보니까 사실은 3분기 눈높이 자체도 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 제목이 그 4분기 자체를 기대하자. 그 말은 4분기 성수기를 기대하자. 이런 말의 이면에는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3분기에도 약간은 쉬어갈 수 있다. 부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네, 가로 열고.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가로 열고 닫고 이걸 잘 봐야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이런 부진한 흐름 자체는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좀 다 팔고 떠나기에는 아쉬움이 짙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그 JYP 엔터가 주력을 하고 있는 IP가 뭐죠? 스키즈죠. 스트레이키즈. 이 부분이 2분기에서 빠졌고 3분기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과 최근에 이제 저도 제 배우자가 저 대장님이라고 부르는 제 배우자가 좋아하고 있는 데이식스. 그쵸? 데이식스 저도 좋아해요. 아 그렇죠. 네. 역주행하면서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제 딸도 이제 따라 부르기 때문에 저도 노래 불러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음이 안 올라가서 나중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이건 TMI인데 네, 이런 부분은 좀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을 네. 해보겠습니다. 여튼 JYP 엔터 같은 경우가 3분기 추정치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한 421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421억 정도로 전년비 약 한 4% 정도 감익. 다만 전 분기 스트레이키즈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353%, 즉 4배 이상의 실적 성장 자체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한 420억 정도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핵심 IP인 스트레이키즈 미니 구즈 AT 이쪽이 7월 19일 날 발매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 같이 나타났었고 초동 판매량이 236만 장으로 역대 11위 물론 전작 대비해서는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성과 이런 부분을 거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 들어가게 되면 그 스트레이키즈 북미와 유럽 글로벌 투어 이런 부분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이후 실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JYP 엔터 사실 일전에 모 경제 채널에 나가가지고 박재영 대표가 난 이제 지금이라면 난 다 살 것 같다라고 리딩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분명히 저력이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황이죠.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14만 원 대비 지금 5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이라면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와 더불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의 골이 깊었던 만큼 다시 한번 상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5만 5천 원 부분 이제 매수가시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간 좀 더 지켜보시고요. 비중이 10%니까 만약에 추세 돌파가 나오게 되면 저 한 차례 정도는 더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할 그 돌파가 나오는 가격은 대략 한 5만 9천 원 정도로 매수,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돌파 이 부분을 각각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동안 그 윗선 그러니까 수평 매물대 밀집하고 있는 한 7만 원대 이런 부분을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4만 3천 원 이 부분 말씀드리니까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한 번 더 살 수 있는 가격 각각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가 실적으로 좀 미비하겠지만 4분기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건데 아예 또 팔기는 아깝기 때문에요. 일단 보시면서 목표가 손절 라인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5990번님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